이월은 여편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좋아한 적이 없었다. 과거 그를 끈질기게 쫓아다녔던 것은 오로지 그가 엽가의 도련님이라는 신분 때문이었고, 게다가 경이로운 천부 재능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여편은 폐물이 되어 엽가에서 가장 미움받는 제자가 되었으니 이월의 눈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였다. 이후 여편이 몇 번이고 그녀에게 귀찮게 얽히려 들었을 때마다 이월은 그를 더욱더 극심하게 혐오하게 되었다. 이월은 어느 정도 미모를 갖추고 있었고 몸매는 다소 글래머러스했다. 이제 막 10대에 불과한 나이였지만 솟아날 곳은 풍만하게 솟아나고 들어갈 곳은 아찔하게 들어가 곡선미가 돋보이는 육감적인 몸매를 자랑했다. 특히 그녀의 가슴은 유난히 풍만했으며 매우 성숙하고 과감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정교하게 휘어진 눈썹과 위험한 남색으로 칠해진 눈꺼풀은 그녀의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몸에 착 달라붙는 비단 드레스를 입고 깊게 파인 네크라인은 넓은 면적의 하얀 살결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이는 다른 여제자들의 소박한 차림새와는 확연히 다른 노골적인 방식으로 시선을 끄는 스타일이었다. 현재 여편의 눈에 비친 이월은 그저 옷 좀 꾸밀 줄 아는 어린 계집아이일 뿐이었다. 과거에 이 몸뚱이가 이런 류의 여자를 좋아했다니 정말 눈이 멀었었군. 그는 경멸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월은 여편이 예전에 만났던 냉영영이나 운호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였다. 마치 한쪽은 밝은 달과 같고 다른 한쪽은 어둠 속의 반딧불에 불과한 격이었다. 어찌 감히 그들을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여편은 아무런 감정 없는 무심한 눈빛으로 이월을 스쳐보며 말했다. 훈련 카드 1시간짜리 하나 주시오. 이월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던지듯 카드를 여편에게 휙 던지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여편, 내가 이미 당신에게 명확히 말하지 않았나요? 난 당신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니 더 이상 나에게 얽히지 말아요. 겨우 현맥 하나 막 뚫은 폐물 주제에 감히 훈련을 하러 오다니. 웃기지도 않아. 이 소녀의 우월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전생의 여편은 고상한 지위에 있었고 어떤 절세 미녀들을 만나보지 못했겠는가? 그를 따르며 줄을 선 여학생들은 천연 대륙을 한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였다. 그런 여편의 눈에 이월은 그저 한 더미의 개똥만도 못한 존재였다. 아카데미의 다른 평범한 여제자들보다 옷을 좀 더 꾸밀 줄 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특별함도 없는 여편은 이런 개똥 같은 존재들과 더 이상 얽히기조차 귀찮다는 듯 훈련 카드를 쥐고 훈련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월은 아직 할 말이 더 있는 듯 했으나 여편은 예상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미 멀어져 그녀에게 그저 뒷모습만을 남겼다. 이월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꿀꺽 삼키며 비웃음을 뱉어냈다. 엽가의 도련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엽가에서 가장 미움받는 자일 뿐이지. 현패도 죄스러울 정도로 적으면서 훈련관까지 와서 훈련이라니. 현패 다 쓰고 나면 밥 빌어먹으러 다녀야 할 거야. 이월은 여편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문득 아련한 환상에 사로잡혔다. 마치 상대방이 한없이 거대하고 사람을 압도하는 기세가 뿜어져 나와 그녀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게 만드는 것만 같았다. 이월은 고개를 젓고는 입꼬리를 비웃음으로 일그러뜨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저 폐물일 뿐인데. 분명 내가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눈이 어지러워 환각을 본 거겠지. 그때 음침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월, 여편 그 꼬맹이가 왜 훈련관에 온 거지? 설마 이 폐물이 감히 훈련을 하겠다고? 왕월이 그의 추종자 2명을 데리고 다가왔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여편을 노려보며 얼굴에 비웃음을 가득 띠고 있었다. 이월은 입술을 비죽이며 경멸하듯 말했다. 누가 알겠어요? 아마 저에게 가까이 오고 싶었나 보죠. 폐물을 누가 탐하겠어요? 이월은 유염하게 물었다. 왕월, 당신은 왜 여기에 있어요?
설마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아니겠죠? 오늘 밤 제가 당신 기숙사로 갈게요. 왕홀은 거리낌 없이 그녀의 풍만한 가슴을 움켜쥐었다. 음탕한 계집. 오빠가 그리웠어. 이홀은 깔깔 웃었다. 이 모든 것을 감지한 여편은 경멸하듯 비웃었다. 남창혁이는 창녀로구나. 여편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힘 측정 기계를 향해 계속 걸어갔다. 왕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폐물 주제에 감히 훈련을 하러 오다니. 오빠가 이 폐물을 어떻게 다루는지 두고 봐라. 어제 흑풍령 산동굴에서 폐물 여편이 감히 자신에게 반항했던 일은 왕홀을 극도로 불만스럽게 만들었다. 오늘 여편을 다시 마주하자 왕홀의 마음속에는 즉시 복수하려는 의도가 불길처럼 치솟았다. 왕홀은 여편을 바라보며 이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음탕한 계집. 이따가 오빠가 저 폐물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잘 지켜봐라. 어제 벌어진 모든 일은 왕홀의 체면을 모조리 구겼고 그는 여편을 천 조각으로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지금 그를 만났으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터였다. 그때 여편은 이미 힘 측정 기계 앞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온몸을 침착하게 가라앉힌 후 주먹을 날려 힘 측정 기계를 강타했다. 쾅! 그 엄청난 소리에 훈련관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다. 힘 측정 기계의 화면에는 숫자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520kg, 520kg. 모두가 충격받았다. 그들처럼 겨우 몇몇 현맥을 뚫은 무자들은 보통 200kg에서 300kg 정도의 힘을 낼 뿐이었다. 심지어 7맥을 뚫은 최상위 무자들도 500kg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여편의 눈빛은 무심하게 그 숫자를 훑었다. 1단계 무사의 신체 수준에 도달했군. 전생의 자신에 비하면 국물처럼 약한 힘이었지만 현재의 이 몸으로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이었다. 속도 시험을 해보자. 여편은 주위의 놀란 시선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속도 측정기로 향했다. 양다리의 근육이 바싹 조여들며 최대의 힘을 발휘했고 그는 잔상처럼 휙하고 움직여 10m 길이의 트랙을 눈 깜짝할 사이에 통과했다. 20.1m s. 그럭저럭이군. 1단계 무사의 최저 기준에는 도달했어. 다음은 부하 테스트였다. 여편은 부하 측정기로 가서 등을 기계의 하단에 기댔다. 그리고 다리에 힘을 주어 천천히 밀어 올리기 시작했다. 여편이 힘을 주어 들어 올리자 기계가 덜덜 흔들리기 시작했고 계기판의 숫자가 쉴 새 없이 튀어오르기 시작했다. 맥너란 속도로 300kg, 500kg, 800kg, 873kg, 892kg. 하지만 거기서 멈췄다. 더 이상은 무리였다. 여편은 격렬하게 몰아쉬는 숨을 진정시키며 시험대에서 내려왔다. 그의 온몸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땀방울은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그가 기록한 수치는 정확히 무사의 최저 기준선에 도달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정수액의 경이로운 효능 덕분이었다. 정수액은 그의 골수 깊숙이 스며들어 마치 잠자던 거인을 깨우듯이 온몸에 잠재된 힘을 일깨웠고 그 결과 그의 신체 강도는 이제 막 1단계 무사에 진입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저 좋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에 가까운 변화였다. 주변의 제자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마치 삶은 달걀처럼 눈알을 부릅뜨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악과 혼란, 그리고 한 점의 의문이 가득했다. 세상에, 저 자가 정말 아카데미의 전설적인 폐물이란 말인가? 그들의 심장은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쾅거렸다. 저 정도의 신체 강도라면 심지어 고위반 제자들 중에서도 몇 안 되는 강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왕월, 과 2월, 리월, 일행 또한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혼란으로 흔들렸고
입술은 경악에 질려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았다. 대체 언제부터 저런 쓸모없는 폐물이 이렇게 강해진 거지? 모두가 멍하니 굳어버린 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들끓고 있었다. 특히 2월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훈련관에서 보조 일을 하며 수많은 제자들의 시험 과정을 지켜봐왔다. 심지어 7현맥, 을 뚫어낸 몇몇 고위반 제자들의 신체 강도, 시험 성적조차 여편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단언컨대 여편이 기록한 성적은 2월이 훈련관에서 본 것 중 단연 최고였다. 이건 정말이지 너무 무섭잖아. 저 녀석의 육체적인 힘은 대체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강력한 거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여편의 다소 마른 몸에서 어찌 저런 가공할 힘이 뿜어져 나오는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다. 마치 왜소한 몸속에 거대한 야수가 숨어있는 것만 같았다. 2월의 놀란 표정을 본 왕홀은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차갑게 얼어붙었고 비웃음 섞인 조소를 흘리며 말했다. 겨우 몸뚱이가 좀 튼튼해졌다고. 현맥을 뚫지 못하면 결국엔 그저 쓸모없는 폐물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끓어오르는 시기심이 역력했다. 왕홀의 목소리는 훈련관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그의 뒤를 따르던 두 추종자 또한 기다렸다는 듯 비웃으며 거들었다. 왕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입학한 지 한참이나 되었는데 저 폐물 녀석은 고작 현맥 하나만 뚫었을 뿐이죠. 대체 무슨 염치로 훈련관에 와서 시험을 본답니까? 하아, 마침 저희 집에서 땔감 나르고 바비큐를 구울 요리사가 부족했는데 말이죠. 여편, 자네 그렇게 힘이 좋으니 우리 집에서 일하는 게 어떤가? 하루에 현전, 새 입히면 어때? 그들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그들은 여편을 그저 힘쓰는 하찮은 노예로 격화시키려는 듯했다. 순간의 경악에서 벗어난 주변의 모든 이들은 이내 냉철함을 되찾았고 여편을 향한 시선은 다시금 경멸로 물들었다. 왕홀의 말이 옳았다. 무사는 현맥을 뚫어 현기를 응축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이었다. 아무리 신체 자질이 뛰어나다 한들 현맥을 뚫지 못하면 미래에는 그저 단순한 무부, 즉 군대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병사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들의 몸은 여편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현맥 속 현기와 결합하여 폭발시키는 힘은 여편을 압도하고도 남을 것이 분명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제자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오만함을 되찾았다. 그들은 여편의 눈앞에서 어깨를 으쓱이며 우월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편은 그저 담담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강렬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겨우 몸뚱이가 좀 튼튼하다고. 그의 미소 속에는 그들의 편협한 시선을 비웃는 듯한 조롱이 깃들어 있었다. 무사는 몸을 단련하고 현기를 응축해야 한다. 오직 단단하고 강인한 육체만이 현기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다. 튼튼한 신체의 토대를 다지지 않고 아무리 많은 현맥을 뚫어봤자 그것은 결국 껍데기에 불과한 폐물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성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을 초월한 현자의 통찰력을 담고 있는 듯했다. 왕홀은 이호를 와락 끌어안으며 조롱하듯 비아냥거렸다. 그의 눈빛은 여편을 향해 경멸과 분노를 번갈아 내비쳤다. 여편 이 미친놈아. 우리가 너보고 폐물이라고 욕하는데도 웃음이 나오냐? 혹시 정말 미쳐버린 건 아니겠지? 폐물이 이제는 멍청이로 승급했네. 어떤 폐물이 실력을 키울 수 없다는 거야. 다만 발전 방식이 좀 특별할 뿐이지. 폐물이 멍청이가 되고 다음엔 멍청이가 또 다른 멍청이나 쓰레기로 승급하려나. 그의 조롱은 여편의 귓가에 비수처럼 박혔지만 여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홀은 왕홀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수줍고
애교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은 여편의 속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역겨웠다. 마치 독사 한 마리가 몸을 뒤트는 듯한 불쾌감이 그의 위장을 강하게 자극했다. 여편은 차갑게 웃는 듯 마는 듯한 표정으로 왕호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왕홀, 내가 가지고 놀다 버린 여자를 너는 기꺼이 주워 담는군. 내 취향 참으로 대단하다. 정말 감탄스럽구나. 하지만 내가 더 감탄하는 건 바로 내 곁에 이월이다. 그렇게 기이하게 생긴 것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지? 얼굴은 마치 벌집처럼 곰보투성이인데 키스할 때는 마치 돼지 위를 핥는 것 같더군. 쯧쯧, 역시 음탕한 기녀의 취향은 범상치 않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비수는 날카롭게 왕월과 이호를 겨냥했다. 하아. 여편의 이 말에 훈련과 나는 순식간에 폭소의 도가니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슬쩍 왕호를 곁눈질하며 여편의 묘사가 너무나 정확하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이월이 돼지 위를 핥는다는 상상을 하자 그들은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토악질을 할 뻔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함께 경악, 그리고 역겨움이 뒤섞여 나타났다. 이월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왕월의 표정은 마치 먹구름이 들이운 듯 어두워졌다. 왕월의 안색은 순간적으로 시커멓게 변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으르렁거리듯이 물었다. 폐물, 감히 뭐라고 짓거리는 거냐? 왕월은 감히 여편 따위의 폐물이 자신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체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혐오했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렸고 지금 당장이라도 주먹 한 방으로 여편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싶었다. 그의 주먹은 이미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뭐, 싸우고 싶나? 여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왕월 일행 3명을 바라보며 생글생글 웃었다. 그의 눈가에는 비웃음이 깃들어 있었다. 헛소리만 잔뜩 늘어놓지 말고 차라리 직접 붙어보는 게 어떤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도발하는 묘한 힘이 담겨 있었다. 여편의 눈가에는 희미한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왕월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 겨우 너 같은 폐물 주제에. 왕월은 여편에게 한 수 가르쳐줄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상대가 이렇게 스스로 나서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이 자식이 겨우 신체 자질이 조금 강해졌다고 천하무적이라도 되는 줄 아는 것일까? 하, 폐물은 역시 폐물이다.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멍청하기까지 하군.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을 확신하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왕월의 두 추종자는 서로 앞다투어 나섰다. 왕형님, 제가 먼저 나서서 저 자식에게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감히 왕형님에게 대들다니 정말 죽음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안 돼. 내가 먼저야. 나는 저 폐물을 오랫동안 혼내주고 싶었단 말이야. 왕월의 두 하수인은 서로 앞다투어 여편에게 달려들었다. 여편의 신체적인 힘은 강했지만 그들 또한 학 3개의 현맥을 뚫고 현기까지 자유자재로 다루는 무인이라면 여편 같은 폐물을 가르치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여편은 비웃는 듯한 조소를 머금고 나직이 입을 열었다. 더 이상 다툴 필요 없어. 너희 셋 한꺼번에 덤벼라. 그의 말에 주변의 모든 이들이 경악하며 숨을 들이켰다. 저 여편이라는 자, 혹시 머리에 불이라도 붙어 뇌가 타버린 것이 아닐까?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광인이 된 것일까? 모두의 눈빛에는 의심과 황당함이 교차했다. 왕월, 은 무려 4개의 현맥을 뚫은 고수였으며 그의 두 신복들 역시 각각 3개의 현맥을 개통한 상태였다. 이 세 사람이 연합하여 공격한다면 5개의 현맥을 뚫은 상급 학원생조차도 쉽사리 이겨내기 어려울 정도의 막강한 힘을 발휘할 터였다. 그런데 여편은 고작 하나의 현맥만을 겨우 개통한 폐물에 불과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토록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인가? 설마 자신의 신체 능력만을 믿고 저러는 것인가? 농담도 정도껏 해야지. 아무리 강인한 신체 능력이라 한들 신비한 현기 앞에서는 그저 한낱 부스러기, 아니 더러운 쓰레기에 불과할 뿐인데 말이다. 대체 그의 오만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혹시 저자에게 뭔가 음흉한 계략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일까? 여편의 기이하리만큼 침착하고 오만한 태도는 그에게 본때를 보여주려던 왕홀 일당을 일순간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끓어오르던 분노는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사그라들었고 쉽사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특히 어제 산동에서 벌어졌던 그 기이한 상황을 떠올리자 왕홀은 더욱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다. 어제의 불길한 외감이 오늘의 이 알 수 없는 도발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의구심이 짙게 드리워졌다. 여편은 마치 기다림에 지친 듯 나른한 표정으로 툭 내뱉었다. 자, 빨리들 정해라. 덤빌 텐가, 말 텐가. 그의 말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절대적인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내 시간은 아주 귀하다. 너희 따위와 여기서 한가하게 놀아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어서 준비들 해라. 한 명당 현패, 300양씩 준비하고. 만약 겁이 나서 못 덤비겠다면 난 이만 가겠다. 여기서 여자들처럼 엉거주춤 우물쭈물거리며 시간만 낭비할 수는 없지 않나. 여편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떠나려는 신용을 했다. 그의 등에서는 조롱과 경멸이 뚝뚝 떨어지는 듯했다. 잠깐. 왕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크게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그렇게 죽고 싶어 안달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마. 모두 동시에 덤벼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 개의 그림자가 훈련장에 투기돼 위로 마치 맹수처럼 쏜살같이 솟구쳐 올랐다. 그들의 움직임은 지체 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여편을 향해 돌진했다. 내가 만약 이긴다면 우리가 약속한 현패를 지불하지. 하지만 만약 진다면 이 현패한 양은 내 관을 살 돈으로나 쓰도록 해라. 왕홀은 비웃음을 머금은 채 조롱하듯 현패한 양을 여편의 발치에 툭 던졌다. 그리고 그 순간 세 명의 무인이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세 방향으로 갈라지며 여편에게 맹렬히 돌진했다. 그들은 으르렁거리는 맹수처럼 이빨을 드러내며 섬뜩하게 웃었고 망설임 없이 여편의 가슴을 향해 필사의 일격을 날렸다. 그들의 권풍, 은사리를 뿜어냈다. 후웅, 찢어지는 듯한 권풍이 허공을 갈랐다. 세 사람의 주먹 위에는 희미하지만 확연한 현기의 기운이 아른거렸다. 그들의 기세는 마치 여편을 단 일격에 쓰러뜨려 다시는 일어설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듯 맹렬했다. 특히 세 명이 동시에 가하는 공격의 각도는 교활하리만치 절묘하여 여편의 모든 퇴로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어다. 마치 거대한 그물이 여편을 향해 좁혀 들어오는 듯한 형국이었다. 주변에 서 있던 수많은 남학생들은 이 광경을 보며 극도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열광했다. 반면 일부 여학생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다는 듯 얼굴을 가리거나 고개를 돌렸다. 여편은 고작 하나의 현맥만을 겨우 뚫은 초보 무인에 불과한데 어찌 세 명의 전력을 다한 일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듯 모두가 그의 비참한 패배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회피할 기회조차 없어 보였다. 하아! 왕홀은 자신의 주먹을 내지르자마자 크게 포효했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한 흥분과 쾌감이 번져 있었고 자신의 일격에 여편의 얼굴이 피멍으로 얼룩지고 처참하게 일그러질 모습을 상상하자 어제 겪었던 모든 불쾌함과 울분이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그의 만족감을 방해할 수 없었다. 거북이처럼 느려 터졌군. 이게 너희들의 진정한 실력이라는 건가?
사방에서 몰아치는 권풍이 여편을 집어삼킬 듯 맹렬했지만 그 포위망 속에서 들려온 것은 한없이 나른하고 조롱 섞인 여편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모두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여편은 그저 몸을 한번 살짝 비틀었을 뿐인데 마치 헛개비처럼 세 사람의 맹렬한 포위망을 아무것도 아닌 듯 유유히 벗어났다. 그리고는 가볍게 발을 들어 올리더니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차듯 무심하게 일격을 날렸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힘겨움도 심지어는 진지함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퍽, 퍽, 연달아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 사람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땅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중 두 신복은 개가 똥을 먹으려다 자빠진 듯 가장 추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나뒹굴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부러진 이빨 몇 개가 튕겨져 나갔고 얼굴은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코는 한쪽으로 완전히 비틀려 있었으며 그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끙끙거렸다. 그들의 비명은 처참함을 더했다. 젠장, 망했군. 왕홀은 역시 네 개의 현맥을 뚫은 학원생답게 두 신복보다는 훨씬 빠른 반응 속도를 보였다. 결정적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두 손을 땅에 짚고 몸을 한 바퀴 빙그르르 공중제비 돌려 투기대 위로 안정적으로 착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 동작은 마치 화려한 고개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절도 있어 보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비웃음거리에 불과했다. 내 앞에서 아직도 멋부릴 여유가 있다니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모양이군. 여편은 무심하게 코끝을 쓱 문질렀다. 그리고는 투기대 위에 막 착지한 왕홀의 엉덩이를 향해 가볍게 발을 들어 올렸다. 쿵! 여편의 발길질에 왕홀은 마치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며 그대로 투기대 밖으로 날아가 떨어졌다. 털썩! 왕홀은 땅바닥에 거꾸로 처박혔는데 그 모습은 마치 뒤집어진 거북이처럼 우스꽝스럽기 그지없었다. 그 누구도 감히 웃지 못했지만 그 모습은 분명 조롱거리였다. 네, 내 놈. 왕홀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두 손으로 땅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쿵! 여편은 가차없이 발을 내리찍어 왕홀을 다시 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짝, 짝, 짝. 여편은 손을 휘둘러 왕홀의 뺨을 마치 장난감처럼 10번이나 후려쳤다. 그 일격에 왕홀의 눈앞에서는 별이 번쩍였고 얼굴은 순식간에 퉁퉁 부어올랐다. 쩌렁쩌렁 울리는 뺨 때리는 소리는 주변 사람들의 오금을 저리게 하며 추위와 상관없이 몸서리치게 만들었다. 오와, 이게 네 개의 현맥을 뚫은 고수라는 분인가. 정말 대단하네. 너무 무서워서 오금이 저리는군. 여편은 마치 겁에 질린 듯 과장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다시 몇 차례 더 왕홀의 뺨을 갈겼다. 그 결과 왕홀의 얼굴은 돼지 머리처럼 퉁퉁 부어올라 아마 친부모조차도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그의 비참한 모습은 경외감을 넘어선 공포를 자아냈다. 왕홀은 굴욕감과 분노로 온몸이 타오르는 듯했다. 그는 피 한 덩어리를 왈칵 뱉어냈다. 발 아래 짓밟히고 뺨까지 맞다니. 평생을 오만하게 살아왔던 그가 이런 치욕을 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마치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여편, 이 빌어먹을 자식, 어서 나를 놓아라. 감히 날 놓아주지 않는다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나의 왕가는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왕홀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절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뿐만 아니라 공포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아직 10대 초반에 불과한 왕위에는 그렇듯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마자 집안 배경을 들먹이며 상대를 위협하려 들었다. 그러자 예현은 호들갑을 떨며 잔뜩 겁먹은 척 연기를 했다. 아이쿠,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하면 좋지? 혹시 입막음을 위해 살인이라도 저질러야 하나?
예현은 실없이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그렇게 해야겠네. 그럼 난 그 후로 천혜를 유랑하며 살아야겠군. 안 돼. 죽이지 마. 제발 날 죽이지 마. 왕위에는 혼비백산하여 예현이 입막음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말에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였다. 두 다리가 덜덜 떨리더니 급기야 주체하지 못하고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비릿한 오줌 냄새가 순식간에 훈련장 공기를 진동시켰다. 한심한 녀석, 예현은 더 이상 왕위회를 훈계할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자신이 벌인 일에는 책임져야 하는 법. 어서 영패를 내놓아라. 왕위회는 허둥지둥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예현에게 던졌다. 속으로는 그가 어서 빨리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다른 두 녀석 또한 예현의 차가운 시선 아래서 덜덜 떨며 돈주머니를 던졌다. 예현은 돈주머니를 여러 대충 세어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차가운 목소리로 읊조렸다. 나를 능멸하는 건가? 각자 300영패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겨우 880개밖에 없군.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그의 말 한마디에 훈련장 공기는 거의 얼어붙는 듯했다. 주변의 수많은 학원생들마저 숨을 죽이고 이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없어. 왕위의 일행 3명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곧바로 허둥지둥 온몸을 더듬어 찾아보고 돈주머니를 뒤집어 탈탈 털었지만 겨우 15영패를 더 찾아낼 뿐이었다. 세 녀석은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다. 이 미미한 액수가 이들을 이토록 처참하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아직 5개가 부족해. 나중에 꼭 갚을게. 정말 전부 다 갚아줄게. 세 녀석은 공포에 질려 말했다. 어쨌든 그들은 라몰성 대가문이 제자들인데 겨우 5개의 영패가 부족하다고 이렇게까지 공포에 질려본 적이 있었던가. 그들의 얼굴에는 이 상황에 대한 굴욕감과 함께 당혹스러움이 가득했다. 좋아. 어차피 다들 동창생이니 말이야. 예연인 나는 다른 사람 돕는 걸 제일 좋아한다네. 겨우 5개의 영패를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겠어. 이렇게 하자. 너희는 더 이상 갚을 필요 없어. 대신 몸에 지닌 물건으로 대신 갚으면 되잖아. 예현의 말 앞부분은 세 사람을 한순간 안도하게 만들었다. 겨우 5개의 영패 때문에 이렇게까지 당하는 건 면했구나 싶었지만 뒷부분이 나오자마자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할 것 같았다. 그들의 희미한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예연은 태연하게 세 사람의 옷을 속옷만 남기고 홀랑 벗겨버렸다. 3명의 벌거벗은 몸은 훈련장 안에 묘하게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했다. 주변에 서 있던 학원생들은 모두 오싹함을 느꼈다. 정말 독하다. 이 녀석 정말 독해. 누구도 쉽사리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이번에 예현은 왕위의 일행 3명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놓았으니 학원에 더 이상 머무를 면목조차 없을 것이고 그들의 명성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다. 이들은 대체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예현, 어서 왕위회를 풀어줘. 이렇게 동창생을 때리고 모욕하는 건 너무 잔혹해. 이때 이월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왕위에 대한 걱정이 묻어났다. 예현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월 하구님, 당신이 당신의 연인을 안타까워하는 건 이해하지만 인간으로서 이렇게 뻔뻔할 수는 없죠. 분명히 그들이 저에게 먼저 달려들어 대결을 신청했고 실력이 모자란다면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들이 저를 이길 수 없었던 것을 제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는 반박할 수 없는 논리가 있었다. 너. 이월은 화가 나서 숨을 헐떡였다. 두 눈을 부릅떴지만 상황은 예현의 말대로였다. 왕위의 일행 3명이 먼저 덤벼들었고 결과적으로 예현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참하게 당했다.
세 명이 겨우 하나의 현맥만을 뚫은 폐물이라 불리던 예현조차 처리하지 못했다니 도대체 왜 이런 괴이한 일이 벌어진 거지? 게다가 예현은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진 거지? 이월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느낌과 함께 미묘한 의문이 피어올랐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예현이라는 녀석 정말 기묘하다. 아무리 왕위의 일행이 3-4개의 현맥을 뚫은 고수들이라 해도 3명이 힘을 합쳤는데도 오히려 예현에게 말 그대로 혼쭐이 났으니 말이다. 이 일에는 분명히 뭔가 괴이한 점이 있었다. 예현은 과연 숨겨진 고수였을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방법을 쓴 것일까? 어쨌든 이제 왕위의 일행도 항복했으니 굳이 그런 독한 말을 할 필요가 있어 이월이 다시 한번 화가 나서 쏘아붙였다. 그녀는 예현의 잔인한 언사가 자신들을 향한 것만큼이나 비수를 꽂는다고 느꼈다. 그럼 당신의 연인을 돼지 머리처럼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게 됐군. 예현은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지. 밤에 당신들이 친밀한 시간을 가질 때 돼지 머리고기를 뜯어먹는 것과 다를 바 없을 테니까. 예현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월의 안색을 살폈다. 정말 당신의 연인을 그렇게나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여기 당신에게 돌려주지. 예현은 발끈한 이월을 향해 잔인하게 미소 지으며 왕위의 몸을 발로 세게 찼다. 거대한 그의 몸이 곧바로 이월 쪽으로 날아갔다. 이월은 놀라 비명을 지른 후 통나무처럼 날아온 왕위의 몸에 깔려 넘어졌다. 그녀의 몸에는 왕위회가 지린 오줌이 잔뜩 묻었고 그녀는 역겨움에 고개를 숙이고는 계속 헛구역질을 해댔다. 모두 보았겠지만 그들 3명이 나에게 대결을 동의했고 먼저 손을 쓴 것도 그들이었다. 예현은 주변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자신이 벌린 일은 감당해야지. 너희가 스승님께 나를 고발해도 나는 두렵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 듯했다. 여편은 만족감 어린 듯 입맛을 쩍 다시며 손에 쥔 영화패의 묵직한 감촉을 즐겼다. 방금 전까지 치열한 수련의 흔적이 역력하던 훈련실을 뒤로하고 그는 이제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며 등을 돌렸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의 망설임이나 위축된 기색 없이 한층 더 단단하고 확신에 찬 울림을 남겼다. 저 폐물이 대체 언제부터 저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거지? 한쪽 구석에 서서 여편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한 수련생이 경악으로 물든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마저 서려 있었다. 아니, 아직도 그를 폐물이라고 부른단 말인가?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건가? 설마 너도 왕월무리처럼 똑같은 전처를 받고 싶다는 뜻인가? 옆에 있던 또 다른 수련생이 화들짝 놀라며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경고의 말에서는 일말의 떨림마저 느껴졌다. 왕월 패거리의 비참한 꼴을 보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잊었단 말이야. 그의 말은 마치 섬뜩한 경종처럼 훈련실 안에 울려 퍼졌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 여편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군. 처음 말했던 수련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보다 훨씬 진지해진 어조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의 미간에는 깊은 의문이 서렸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방금 전 여편의 몸에서는 어떤 향기의 파동도 느껴지지 않았어. 마치 평범한 사람 같았지. 그런데도 왕월 일행 3명은 그의 그림자조차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허무하게 발로 차여 나뒹굴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의 질문은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다른 이들의 궁금증을 자극했다. 눈앞에서 벌어진 그 불가사의한 광경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글쎄, 누가 알겠나. 어쩌면 그동안 남몰래 기이하고도 비범한 무언가, 이를테면 일반적인 형기와는 다른 종류의 신묘한 무기라도 수련해온 것일지도 모른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추측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문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고, 여편이라는 존재는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폐물이 아닌 감히 가늠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로 변모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방금 떠난 여편의 뒷모습이 사라진 문을 향해 한동안 고정되어 있었다.